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디 족발 빌런. 와, 족발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네, 무슨 뜻이지? 네. 그러게요. 그래서 더빅스쿨에 올려주셨습니다. 스펙 내역서를 좀 살펴보면요. 수도권 4년제 상경계열 전공하셨고 학점은 3.5점. 이밖에 어학점수는 토익 860점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격증은 한국사 1급, 커말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보유하고 계시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에서는 보시면 경력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같은 경험도 없습니다. 유유하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친구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자원공사, 사무행정직렬이라고 하셨고요. 이 밖에는 하고 싶은 말은요. 나이도 나이인데 경력이나 경험란을 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격증이 짱짱한 것도 아니고요.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지만 뭔가 다 자잘자잘하고 기간도 잘 기억나지 않아서 그냥 쓰지 않고 자소서에서만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경험란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한국어나 오픽을 마저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일단 필기를 시작하고 서류를 내보내는 게 나을까요? 라고 고민 올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족발 빌런님의 전반적인 사연 살펴봤는데요. 우선 두 분의 평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코치님부터요. 예, 이분은 일단은 본인이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될 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사실 남의 취업이라고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 구직자분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원을 해야 될지를 선택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지하는 것에 위안을 얻는 취업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시작부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빌런 씨는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자격을 더 많이 취득해서 내가 다양한 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보겠다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즉 자격 취득을 많이 해서 가산점을 얻을 심산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자격을 빠르게 확보하신 다음에 후위를 도모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주를 퍼붓겠다는 게 절대 아니라 자격 하나 취득하는 것과 필기를 동시에 끌고 가는 게 요즘 쉽지가 않거든요. 네. 필기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자격을 빨리 따서 완료한 다음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도모하시거나 아니면은 필기 시험에 좀 더 학습을 더 이어가셔서 본격적인 취준에 뛰어드시되 한국어와 오픽이 가산점이 아닌 기관들은 좀 포기하셔야 되는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있겠죠. 또 자기소개서를 또 얼마나 잘 쓰실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서류 전형에서 어느 정도 배수가 있고 서류를 필터링하는 기관으로 지원을 하실지 아니면 적부 판단인 곳으로 넣을지 이 차이를 잘 판단하셔서 접근하시는 입장 정리를 먼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입장 정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맛쌤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저는 이 족발 빌런 분의 스펙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공공기관을 희망하시는 분 같은데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공공기관 사무행정직을 준비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토익, 한국사, 커말 같은 기본 스펙은 잘 갖추고 계신다라는 게 보이고요.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채용이 확대가 되고 있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가 존재하긴 하나 중반기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것처럼 상시로 채용하는 기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인즉 상시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빨리 뽑겠다. 그러면 평가 과정에서 얼마만큼 과거에 비슷한 일을 해봤는가가 조금은 중요한 평가 포인트가 될 텐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올드루키나 중고 신입들이 많이 좀 유리한 면이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일반 신입에게는 인턴이나 혹은 계약직 사무직 같은 경력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량적인 스펙, 한국사, 토익, 커말 같은 부분들은 잘 갖춰져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인턴이나 계약직 같은 좀 갖춰진 조직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우리가 조금은 보완해야 될 아쉬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아까 하고 싶은 말에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는데 이게 좀 자잘자잘해서 그냥 자소서에 녹여내는 정도로만 하셨거든요. 이거를 이제 경험이나 경력란에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자소서의 어떤 본인의 소재거리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차쌤의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결과가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뭐 엄청 대단한 경력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고요. 어디까지나 자소서 상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라도 이 하나의 경험을 좀 자세히 스토리텔링해야 되는 부담이 일부 자기소개서 문항에 직업 기초 능력을 묻는 질문들에서 활용이 될 테니까요. 뭐 협조를 잘 이끌어냈던 협업 경험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자잘하게 하셨더라도 처음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셨을 때 어떤 실수라든지 적응하시는 데 어려움 등을 활용하여 뭐 본인이 원했던 목표만큼의 그 에피소드라 할 수는 없겠지만 파워가 그렇게 센 에피소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항의 의도에 맞게 답을 해주실 수 있는 스토리텔링용 자소서로서 이 아르바이트 경험 자잘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는 소중했습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죠?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오히려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직기초 관련해서 이제 자소서의 어떤 에피소드 스토리텔링으로 활용을 좀 해라 이 정도가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쌤의 의견은요? 네, 이 경험이라는 게 사실 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경험 경력란을 빈칸으로 둘 바에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당연히 다른 게 있으면 쓰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평가할 수 있는 그 백지 상태보다는 이거라도 좀 내가 잘 스토리텔링을 해서 쓰는 게 어떨까가 일단 처음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 그러니까 요즘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어요. 이 경험을 써도 되냐? 저 경험을 써도 되냐? 근데 기업에서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경험 속에서 존재하는 내가 어떤 관점이나 생각을 갖고 움직였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아마 지난번 잡다방에 나왔을 때도 그런 비유를 드렸었어요.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 있을 때 누구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누구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반밖에 안 남았네는 뭔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반이나 남았네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NC에서 직업기초 능력 중에 자원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된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반밖에 안 남았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느낀 그 대목에서 오히려 이렇게 느낀 사람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원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으로 야, 반씩이나 남았어? 라고 생각한 분들은 오히려 더 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못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에 임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경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군대 경험이나 재수, 편입, 고시 공부했던 경험은 자기소개서 항목에 쓰지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 경험들의 색깔이 다 비슷해서 그래요. 네. 군복무도 마찬가지로 6시에 기상해서 뭐 일과를 마치고 뭐 자고 이런 것들이 1년 10개월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경험이라도 그 속에서 임한 생각이 궁금한 거지 경험의 유무, 그 경험의 차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코레일이 어제까지 계속 다뤘잖아요. 예. 오늘 14시까지 마감입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2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가? 군대만큼 다양한 집단에 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네. 군대를 빨리 간 사람, 고졸인 사람도 있고요. 대졸인 사람도 있고, 대학원을 갔다가 온 사람도 있고, 혹은 뭐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굉장히 많은 꼭 밀떡이라고 하죠. 군대에 내가 충성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냥 나이가 돼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이 남은 군 생활을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저는 군대 경험을 쓸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같은 경험이라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분들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잘자잘한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재포장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제가 여기에 그 보태드리면 네. 이 말씀 좋은 말씀을 듣고 아 그럼 군대 경험을 오늘부터 써야겠구나 하고 일방적인 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러 경험 중에 없다면 군대 경험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저희가 네. 약속하기로 해요. 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정말 화려한 경험이나 소재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뻔한 소재지만 거기에서 뻔하지 않은 나만의 특별한 생각을 뽑아내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격증을 지금 먼저 취득을 할 것이냐 또는 필기시험, 공기업 필기시험 준비를 먼저 해야 되냐 그 선후 관계를 물으셔서요. 차수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제가 이분 사연만 봤을 때는 자격 취득을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자격증 뭐를 따야 될까요가 아니라 한국어나 오픽 따는 거 어때요? 이미 마음이 한
60, 70%는 그쪽에 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이 자격을 취득해야 본인의 속이 후련하고 본인의 취준이 좀 안정적이라 판단된다면 빨리 따시되 상반기는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체험형 인턴이라도 한 달짜리 근무 경험을 확보하시면서 필기 공부를 하는 걸 해달라라고 원래는 좀 FM대로 가이드를 드리지만 지금이 이분의 사연이 또 사연인지라 두 갈래 길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막 쌤은요? 어떻게 저는 네 자격증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스펙은 괜찮은 것 같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인턴 경험이라든지 필기가 더 우선순위 상단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자격증이라고 하면 한국어 말고 더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저는 필기나 인턴이 좀 더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매일 루틴으로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필기 공부 쭉 하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제 당연히 신입 채용 올라온 거 지원을 하시겠죠. 그리고 청년 인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수시 채용, 청년 인턴, 근무 경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없으면 알바로 막 방금 경험이라도 잘 정리해서 해야 되지만 가장 파워풀한 건 인턴이니까 인턴 공고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정도 쓰시면 되는데 쌤 인턴도 너무 좀 허들이 높은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입보다는 낮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난 거긴 하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한국전력공사 청년 인턴도 한 900명 정도를 채용을 했었는데 한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채용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서류, 필기, 면접인데 서류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최종 합격이 갈려지고 또 이제 한전을 놓치고 700명을 뽑았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디지털 청년 일자리라는 공고, 체험형 청년 인턴 공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면접까지는 봅니다. 서류 면접인데 아무래도 실제 소상공인 시장에 나가서 그분들과 좀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서 보통 인턴이면은 대충 보조 지원 업무 하다가 개인 시간 갖고 필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지원이 거의 좀 많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는 좀 대면 상황에서 그분들의 쓴소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긴 700명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한전과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한 200명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한전보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율이 현저히 낮았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우리가 기회를 잡아도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지난달인가요? 이 정부에서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 아마 우리가 피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이런 청년 일자리, 디지털 일자리가 아마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코레일에서도 그냥 바로 막 서류만 보고도 뽑았었던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날 거니까 자, 루틴으로 필기 공부를 하고 지금 뜨고 있는 뭐 코레일이든 어느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지원을 하면서 인턴 지원도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으니 하나씩은 뭐 좀 부담스러우면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너무 지금 스펙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오늘 약간씩 상반돼서 다양한 의견 들으니까 좋긴 한데 들어보면 좀 재밌네요. 네. 자, 아까 이 족발빌런님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좀 다른 뭐 사기업이라든지 다른 좀 범위를 넓혀서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차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분이 그 사무행정직을 희망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영업관리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영업 지원적인 요소에서 역할을 하신다면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분이 사연에도 소개하셨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는 표현을 하신 걸 보아선 여성 구직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한 산업의 영업이나 영업 지원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업 분석이라든지 산업 분석 등을 병행하시는 지원 동기가 또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담이 있겠죠. 아마 제 판단에는 특별히 지원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특별히 지원을 하시지 않겠지만 굳이 좀 확장을 해본다면 영업관리, 뭐 영업 지원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쌤? 네, 뭐 아마 안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유사직무라고 보이는 곳은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안 하시겠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스펙을 보면 상경계잖아요. 경영이나 경제 쪽을 전공하셨겠죠. 그리고 자격증 보면 전산회계세무를 다 딴 걸 봐서 아마 경영 경제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이제 롯데 있을 때 영업을 하다가 회계했던 기억이 나는데 경영 지원 쪽과 영업 지원 파트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사직무라고 한다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재 지금 시즌이니까 채용 공고 올라와 있는 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 삼양식품, 제가 또 이제 식품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삼양식품 여기에서는 국내 영업 지원 직무가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라고, 그게 아니면 8일 자정이에요. 이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여기 KCC 관계사인 KCC 글라스의 관리 파트 내에 있는
그 영업 지원 직무가 또 있거든요. 이런 곳들 간간히 뜨는 영업 지원 말씀하신 뭐 경영 지원이 들어가는 부서에 대한 유사 직무로의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RTYU님께서 더 빅스쿨에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네, 학교는 강원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셨습니다. 상경계였고요. 어학 점수 토익이겠죠. 800점, 자격증으로 커말 1급, 한국사 1급, 한국어 3+, 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워드 프로세서 학교 교육 10개, 네, 경력사항이 없으시고요. 중반기 인턴을 좀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수상 경력으로 고등학교 측량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대외 활동은 없음인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세요. CGV 미소지기 10개월, CJ 푸드빌 빕스 아르바이트 6개월, 토익 학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4개월, 시청 대학생 방학 아르바이트 2개월, KTNG 신제품 리서치 아르바이트, 또 편입학 등의 경험이 있습니다. 계획, 무경력이다 보니 인턴을 뚫을 생각인데 인턴을 뚫게 되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NCS 코드에 맞는 직업교육 5과목을 수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ADSP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빅데이터 관리 쪽 어필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NCS 플러스 단일 전공 경영학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자, 건강보험공단을 희망하는 취준생 분이세요. 당연히 제가 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은 다 쓸 생각입니다만 1순위를 건보로 희망합니다. 지역 가점과 가치관의 일치. 늦은 나이에도 경력이 아예 없어서 사실 걱정이 큽니다. 공시 준비하다가 뒤늦게 공기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스펙을 쌓아뒀습니다. 무경력임을 감안해서 직무 관련 경험을 해보기 위해 중반기에 인턴을 뚫어볼 생각이지만 알바 면접 외에 면접 경험 자체가 없어서 걱정도 되고 또 인턴 경험만으로 최종까지 가기엔 부족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사기업도 고려해봤지만 나이와 심각하게 낮은 학점 때문에 일에서 학점을 안 적으셨군요. 차마 생각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정말 올인해보고자 이렇게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분야도 산하 공공기관 및 재단급 기업,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생각 중이십니다. 주요 질문 2가지입니다. 오, 체계적이세요. 네. 1번, 건보 지원 시 학교 교육사항 입력할 때 학점 중요합니까? A 플러스 2개, B 플러스 3개의 상황에서 B 플러스 3개를 학점 은행제로 재수강해서 A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 경력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인턴을 뚫는다면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공채 때 최종 합격까지 노려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인턴 경력과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으로는 최종 합격까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늦은 나이라서요. 3번째, 2가지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DSP나 정처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필기에만 올인을 할까요? 사실 필기에 올인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서류 합격률이 10% 기업이다 보니 걱정이 크네요. 흐흐. 하반기 공채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이렇게 와. 길고 자세하게 사연 남겨주신 RTYU님. 최고. 제일 없어. 길었어요. 알았어요. 스펙부터. 네, 차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스펙도 적절해 보이고 본인께서 남은 기간 동안 서류 대비, 면접 전역까지 고려한 서류 내용의 작성, 자소서와 그리고 필기 시험 대비를 적절히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재단 단위의 어떤 그 해당 지역 내, 권역 내에서의 공공기관으로의 지원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단계별로 이렇게 밟아가신다면 올해 내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ADSP 자격 취득, 이제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관련 자격이니까요. 뭐 희망하신다면 인턴 밟아가시면서 자격 취득하는 것도 저는 충분해 보여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원할 방향성 잘 잡아가시는 게 필요할 거고 오히려 잠시 뒤에 질문 나온 거에 대한 답변 드리는 게 맞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쌤. 네, 앞선 분과 같이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잘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고시, 그러니까 이분은 공무원 시험 공시 준비하다 오셨잖아요. 이분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우세요. 이분 분들은 앉아서 점수 따내는 공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점은 뭐 학교 다닐 땐 낮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자격증 봐도 지금 후덜덜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조사까지 갖고 계시고 잘하셨고 반면에 이런 분들의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건 밖에 잘 안 나가십니다. 지금 계속 강조드리지만 수시채용 그 인턴이나 계약직과 같은 데 관련된 그 조직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경험이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보이는 질문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으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B 플러스인 그 학교 교육상 3개가 있는데 이걸 학점 은행제로 재수강을 해서 A로 올려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셔서요. 차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여기서 더 추가할 스펙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올린다 안 올린다 그게 뭐 대세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고고익선이라고요, 학점은요. 따라서 본인께서 교육사학 내에서의 학점, 그리고 만약에 취업이 어려워지시거나 추후에 다양한 형태로 취업을 뭐 일반 뭐 이런 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으로의 취업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학점 관리 측면에서라도 혹은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필두로 누군가에게 나의 이러한 지식적인 측면을 어필하실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뭐 높게 재수강하셔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A로 거두어 주신다면 뭐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기존에 하셨던 이력을 좀 정리해보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께서 뭐 충분히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본인이 단체 활동이 나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했다, 조직 경험을 거두었다라고 하기에는 수동적인 실행력 위주의 대외 활동들이다 보니까 말씀께서 지적해 주셨던 단체 활동 내에서 본인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면 혹은 뭐 자기 개발적인 요소의 면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경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우선으로 놓고 그 다음에 학점 문제를 통한 재수강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학점 은행제 수강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A로 올리면 기분 자기 만족은 되겠지만 이 합격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C나 D 여기에서 A로 올리는 거는 확실히 좀 체감이 될 테지만 B 플러스에서 A 한 단계 올리는 건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자금의 여유가 있고 학점은행제가 아무래도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 자금적, 비용적 여유가 있으시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이런 사연을 올리게 됐냐면 네.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의 스펙을 보면은 이제 다 A로 도열이 되다 보니까 아 나도 그렇게 해야만 될 것 네, 같다라는 네. 조바심 때문에 이렇게 막 A를 올리고 싶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차디오 좋네요.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볼 수가 있어서 어느 좋아요. 쪽을 또 들어보실지도 네,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이는 많은데 경력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경력은 좀 많으셨는데 맞아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스펙에서 인턴 경험을 추가하면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공채에 합격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차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암행어사의 마패도 아니고 사실 취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취업은 상대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내 경쟁자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사항과 경력 혹은 기타 자격 취득의 내용들을 갖추었다면 내가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의 서류 전형대에서의 자소서 내용이나 필기 시험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불리함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갖춰 두신다면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더 경쟁력 있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건보가 아닌 다른 곳에 지원할 때도 더 큰 파괴력을 갖출 테니까요. 인턴 확보하셔야겠죠. 본인이 답을 말씀 주셨지만 다 알고 계세요. 본인의 답을 저희가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시간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인턴은 없으니까 저는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인턴 외에도 그러니까 건보 같은 경우를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희망하는데 네네. 건보가 아마 이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마다 특성이 살짝 다른 게 인턴을 우대해 주는데 진짜 가점을 주면서 우대해 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기관 내에서만 우리 조직에서만 인턴하는 것 인정하는 곳이 있고 건보 같은 경우는 우리 거 플러스 정부에 등록된 공공기관으로 그 공인이 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점해줘.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건보에서 인턴을 해도 좋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인턴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분이 강원 지역에 강원 지역 인재에 해당을 하거든요. 강원대학교니까 제가 또 얼마 전에 원주를 다녀왔는데 국립공원공단 본사를 다녀왔는데 거기 뭐 근처에 도로교통공단도 있고 강원 원주 지역에 굉장히 이전 지역으로서 본사들이 많아요. 공공기관 그쪽들도 많이 인턴할 때도 지역 인재로서 많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좀 질문에 대해서 다 해봐라라고 하시는 게 아마 이런 내역을 봤을 때 그걸 해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걸 두 분이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을 위해서 조언 들어볼게요. 차코치님부터. 뭐 굳이 여기서 자격에 뭔가 미련이 남아 계시다면 차라리 뭐 일반 대학교 취업, 대학교 사무직으로의 취업까지 외연을 넓히거나 뭐 대학교 병원, 대학병원의 사무직까지 생각하신다면 뭐 토익을 좀 더 올리거나 영어 말하기 점수를 확보하는 것, 뭐 그것도 토익 점수에 준하는 만큼이요. 토스 레벨 6에 130, 오픽 IM2 뭐 이 이상만 한 번만 거둬 주신다면 저는 여기서 뭘 더 따기보단 잘 가꾸어 놓은 이 소스를 이제 잘 메이드해서 최종 결과를 내시는 쪽으로 좀 실 지원에 맞는 준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실지원에 맞는 준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마민영 쌤도요.
아마 이분이 원하는 대답은 그래요. 토익을 한 900점까지 올리시고요. ADSP를 따시고 그리고 네. 한국어를 따시고 한국어를 1급으로 올리고 사조사를 1급 못 올리겠죠 아마. 뭐 스펙에 대한 조금 더 제가 뭔가 더 딸 수 있을까요? 이런 성취감을 느끼는 걸 원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것도 좋지만 필기 공부를 지금 더 열심히 해서 지금 2시간, 3시간밖에 안 남은 코레일 지원하시고 뭐 서부발전 지원하시고 가능한 한 모든 곳 많이 지원하셔서 필기 경험 지금 단일 전공으로 경영도 공부하시는데 계속적으로 경험 쌓으시고 시험 대비를 하시면서 최종적인 합격을 기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끝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